이번 시간에는 법전사 지강국사 해린 승탑에 관계되는 그 3부작 세 번째 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법전사 지강국사 해린 승탑과 승탑의 귀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역시 그 국립문화재연구소가에서 6월 21일, 그러니까 2018년 6월 21일 날 개최된 심포지엄 발표 원고하고요. 그 원고를 모아서 만든 고려 미상 지광국사 탑을 보다라고 하는 그 책에 실려 있는 이제 이인재의 원고, 지광국사 해림 비탑과 남아금강 원주풍, 그 중에서 이제 승탑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탑은 이제 법전사 터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승탑 원지에 있게 되고요. 오른쪽과 관련되는 그런 승탑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공부하기 전에 정리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걸 승탑이라고 불러야 되나, 부도라고 불러야 하나,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부도라고 하는 말로 이제 많이 쓰여져 왔고, 좀 현지에서도 많이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부도는 이제 원래 그 부다의 음역이죠. 그래서 부처 또는 이제 불교를 의미했다가, 후에 이제 불상, 불탑, 승려의 묘탑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제 부도는 이제 굉장히 광의 뜻을 지니고 있어서 승려의 묘탑을 부도로 지칭할 경우에 이제 용어상의 혼돈이 있으므로 1981년부터 승탑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저도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부도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이제 승탑이라고 하는 용어로 지금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탑비와 승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 되면, 승탑비는 이제 비신 앞뒷면에 그 스님의 일생과 그에 대한 평가를 이제 기록한 글과 문양을 새겨놓은 기념물입니다. 세월이 오래되어서 스님의 모든 행적이 잊혀질까봐 스님의 제자나 지인들이 작성해 놓은 행장을 모아 비문 찬자 한 사람이 정리한 다음에 이제 후대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돌에 새겨 놓은 것을 이제 승탑비라고 얘기합니다. 사진 왼쪽에 오른쪽 그림이 이제 승탑비죠. 반면에 이제 왼쪽에 있는 승탑은 이제 승살이나 승유고를 모시는 이제 장골처라고 이제 그 뼈를 모아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육신을 이제 매장하게 되죠. 땅에 매장해 놓으면 몇 해가 지나게 되면 이제 살이 다 떨어져 나가서 이제 뼈 조각만 남습니다. 그럼 이제 살이 떨어져 나가는 걸 이제 육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육탈유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화장한 다음에 이제 수습한 이제 사리를 모시는 이제 기념물을 이제 그 승탑이라고 얘기해서 뭐 묘탑, 사리탑, 부도라고도 이제 부르지만 저희들은 이제 승탑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탑신석 윗면에 이제 구멍, 사리공을 파고 사리구를 이제 봉안한 다음에 옥기석을 덮기도 하죠.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해린 승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매장 후 육탈된 뼈 조각의 경우 승탑에 부속된 이제 석호나 석관에 모시기도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승탑과 승탑비는 합쳐서 이제 비탑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하나의 세트로서 이제 해당 스님의 위상과 스님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조사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념물입니다. 돌아가신 스님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물을 이렇게 이제 승탑비와 승탑돌로 나누어서 기념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짐작해 하게 되는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혼비백산이라고 하는 단어죠. 혼비백산은 이제 혼이 하늘로 날아가고 백이 땅으로 흩어진다는 것인데, 이제 혼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깃들려 있다고 여겨진 두 종류의 넋인데, 인간이 죽은 다음에 혼은 그 인간의 몸을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여겨졌고요.
백은 인간의 사후에도 몸속에 사는 존재로 묘지에 묻힌 주검과 함께 흙이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승탑비는 스님의 혼을 기억하면서 추모하는 기념물이 되고요. 승탑은 스님의 몸을 모시며 추모하는 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승탑비의 제작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건 헤린 승탑비의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던 헤린의 일생에서 충분히 봐왔던 내용대로 승탑비가 제작되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그 스님이 입적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자들이 시신을 이제 빈당에 모시고 이제 부고를 하죠. 그러니까 그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임금께서 이제 그 부고를 듣고 이제 애도를 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관료들을 파견을 해서 장례조차를 감호하게 한 상태에서 이제 특사를 빈당에 보내서 이제 좀 묵게 하고 이제 시호와 타포, 지혜빛이라고 하는 시호하고 그 승탑비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호죠. 그리고 이제 타포를 이제 내립니다. 이제 그 중앙국사 같은 경우는 현무탑이라고 하는 타포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에 필요한 차와 향과 기름과 초를 이제 하사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장례식에 필요한 인력 조달 경비는 이제 원주 창고에 양곡을 사용케 하도록 이제 허락을 하시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 절차가 쭉 지나시게 되게 되면 이제 입적하신 지 이제 3, 7일이 지나 이제 그 1070년 11월 9일 날 이제 답의를 했습니다. 답의 화장한다는 비용이 지금은 이제 그 매장 비용이 훨씬 비싸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화장, 그러니까 답의 비용이 워낙 비싸서 보통 이제 매장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경제력이 충분한 분들은 이제 답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9년이 지난 1079년에 이제 정유산이가 비문을 지었고요. 이제 15년이 다 된 이제 1085년에 이제 승탑과 승탑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답의해서 모아놓은 사리들은 사리함에 별도로 이제 보셔놓고 있다가 이제 한 1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승탑비가 세워질 때 이제 승탑에 이제 사리함을 보관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승탑비의 제작 관계는 이제 해린 승탑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승탑은 제작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게 되는 내용들은 이제 그 대한사 해철 스님이라고 하는 비문에 이제 비교적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신라의 해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30세에 입당해서 이제 25년간 유학 생활을 하다가 55세 때 귀국합니다. 지금은 이제 석박사 과정을 할 때 근데 보통 10년 이내이지만 이 시대 때는 보통 25년, 30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5세 때 귀국을 하시고요. 또 20년간의 이제 무주 쌍봉사, 이제 곡성 태안사에 이제 머무시다가 이제 그 77세 나이로 입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그 승탑이 어떻게 제작되느냐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생전 유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살아생전에 대한사가 있던 독리산 북쪽에서 자라는 네 아름 크게 삼나무를 베어서 자신이 죽을 때 사용할 관으로 사용토록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준비가 되어서 이제 입적하신 주 이제 곧바로 빈당에 모시고요. 이제 조문을 받은 지 3일 만에 이제 그 절 위쪽 소나무 봉우리에 이제 삼나무 관에 이제 시신을 모셔서 이제 안장을 해서 이제 안장 조치를 하셨죠. 나무관을 사용해서 매장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안장 이후에 이제 곧바로 이제 돌을 세워서 이제 승탑하는 제작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기록만으로는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승탑을 세웠는지 이제 여러 해 지난 다음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앞에 이제 헤딩 승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적하시고 난 다음에 15년 정도 걸렸었잖아요. 그런 걸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안장처하고 승탑 위치와의 관계도 여전히 이제 파악하기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제 승탑 가까이에 잎이 푸르고 빽빽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산중에서 빼어났는데 승탑 가까이 들어가는 길을 낸 후에 그 소나무가 봄, 여름에는 하얗고 가을, 겨울에는 누렇게 변색되어서 영원토록 조성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서의 소나무에 주목하게 되면 이제 안장처하고 승탑 위치가 그렇게 멀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린 승탑의 경우에서도 이제 다비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탑 위치하고는 이제 이렇게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되어서 이제 일단은 그 매장을 했잖아요. 이제 매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승탑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이제 승탑 밑에다가 이제 석박을 만들고 이제 석관을 안치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밑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스님을 매장한 후에 이제 살이 다 떨어져 나가서 이제 육탈되어서 습된 뼈를 석관에 넣고 승탑 지대석 아래에 석관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승탑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헤링 승탑처럼 한 15년 정도 걸릴 수 있는 게 보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탑은 이제 입적 후에 곧바로 이제 조성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서 건립하는 이제 기념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철 스님이 이제 입적하고 승탑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한 8년째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비탑 조성 개혁이 이제 그 조성 만들어졌다고 그러고요. 그럴 때 이제 승탑에 들어갈 시호하고 이제 탐명, 그 타포가 이제 같이 하사를 받고 이제 찬자를 추천받아서 이제 비문 작성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이제 4년이 지난 후에 이제 헬스 승탑비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이제 8년에 4년이니까 이것도 한 12년 이상 걸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헤린 승탑비와 마찬가지로 승탑 제작도 이제 곧바로 되는 게 아니라 10여 년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충분히 이분의 기념을 승탑비로 기념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충분히 조성되고 난 다음에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헤린 승탑도 이제 헤린 스님이 입적 후 다비를 한 다음에 조언함에 이제 그 사리를 수습해 두었다가 이제 승탑을 만들어서 이제 탑순의 사리를 모시는 그런 과정이 되었을 것이고요. 승탑을 만든 후에 이제 역시 이제 스님의 일생과 평가를 기록한 비문을 작성하여서 또 승탑비를 만들어서 승탑원에 봉안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게 이제 승탑 제작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승탑비하고 이제 승탑이 이제 어떻게 제작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이 좀 정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지광국사 해린 승탑은 굉장히 이제 그 함에 많이 서려 있는 그런 인연을 갖고 있는데요. 그 정말 그 원주에 있다가 이제 강제 출양되기도 하고 이제 한 100여 년 동안 이제 타향살이 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귀향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1911년에 그 정주섭에게 그 모리무라 타로가 중앙국사 탑을 이제 매수해서 와다 스이치가 했는데 다시 이제 와다 스이치가 이제 모리무라에게 다시 이제 매수해서 이제 명동에 이제 무라카미 병원 앞에 이제 이전해서 거기에 이제 설치해 놓은 것이 이제 오른쪽 사진에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 뭐 경복궁에 이전도 하고요. 이제 그 총독부 박물관 뭐 해체 재건립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른쪽 밑에 사진처럼 이제 한국 전쟁 중에 파손되어서 굉장히 이제 그 처참한 위치에 있다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관리회화에서 이제 재건 보수 공사가 되어서 이제 그 한 달 보름여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이제 1983년에 또 이제 문화재관리국 관리하에서 해체가 됐다가 다시 이제 당시 고궁박물관 옆으로 이설되었죠. 그러다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대전에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이전돼서 이제 보존 처리가 이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이렇게 본 것처럼 이제 원주 법천사 지방국사의 해체가 되는 그런 공사가 되고요. 이게 이제 그 이전되어서 지금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지금 곳에서 이제 보존 처리가 진행되고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그 처리가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16년 3월 2일, 22일부터 4월 2일까지 해체되어서 2016년 4월 6일 날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이제 옮겨져서 이제 보존 처리가 끝나게 되면 이제 그 아래 기사와 같이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그 건축분과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이제 이것이 이제 국립용산박물관, 중앙박물관으로 가지 않고 이제 강원도 원주시 불원면 법천사지로 이제 이전을 지금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화재청의 그 당시 청장이 정재숙 청장님 씨였는데요. 이제 2019년 6월 20일 열린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원주 법천사지 증광국사탑을 원래 있던 곳이 강원도 원주시 불원면에 법천사지로 이전을 결정했다. 뭐 이렇게 결정되어서 이제 곧 이제 그 증광국사탑은 이제 원주로 이제 귀향할 것 같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베니스 현장을 이제 봐도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베니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념물과 사적지의 보존 복원을 위한 국제 현장입니다. 1964년도에 이제 지정되었는데요. 거기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목적지 3조에서 기념물을 보존하고 복원하려는 의도는 이를 이제 예술 작품으로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적 증거로서 이제 보호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베니스 현장 제정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념물은 그 자체가 증거로 되는 역사로부터 여기서 보면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법상종 증왕국사 해린 스님 그 역사로부터 그 역사가 일어난 시대적 환경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념물은 항상 원래 있었던 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물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이제 국내적 국제적 중요성이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념물의 부의 일부 이전, 전체 이전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놓고 봤을 때 문화재청의 그 원주 이전, 그러니까 지광사 승탑의 원주 이전 결정은 이제 국제적 수준에도 맞는 그런 탁월한 결정이었다고 이제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 당시 이제 그 승탑과 승탑비가 이제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있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게 되면 먼저 이제 이 자리 승탑 자리가 원래 승탑 자리냐, 진영각이라고 하는 건물들은 이제 무슨 건물이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한 것을 이제 파악하려고 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좀 더 잘 나와 있고 기록도 되어 있는 이제 지금 현재 개성에 있는 그 백화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분의 승탑과 승탑비가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비교해 보면 증원국사의 그 승탑원도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런 걸 썼는데요. 의천 영정을 모신 이제 경선원 앞에 의천 승탑과 이제 의천 승탑비가 처음에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법천사의 승탑비도 이제 앞마당에 지금 있는 것처럼 승탑과 승탑비가 이제 동서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당연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진영각으로 써놓은 이제 남면한 건물은 이제 좌우에 정각이 있으면서 남쪽에 행랑이 있는 그런 공간, 즉 경선원과 같이 해린 스님의 영정을 모신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건물 이름도 이제 지광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소연 스님이 정리한 바와 같이 이제 현장 규기 해동 6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제 영정도 함께 모신
영나 혹은 영존도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경선원과 의천 승탑비 건립과 조성의 사례를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중앙국사 해린 스님의 그런 영정을 모신 증왕원이라든가 그리고 그 승탑원 그리고 이제 승탑하고 승탑비는 법천사 분들뿐만 아니라 원주 소재 주변 사원들의 스님들과 인력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자재들도 조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축도 기여하고 뭐 이렇게 해서 힘을 합쳐서 이제 조성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이제 영통사 경선원의 승탑과 승탑비를 이제 그 사진으로 봐서 이제 재구성해 놨는데요. 이거는 옛날 있었던 이제 영통사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복원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통사라고 하는 경례도 복원하고 경선원 뭐 이렇게 쭉 했는데 그 왼쪽 위에 보면 이제 경선원이라고 하는 이제 의천의 영정을 모셔놓은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대각사 승탑이 있고 사실 그 옆에 이제 승탑비가 같이 있는 형태였는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사양이 있어서 그 대각사의 승탑비는 그 대웅전 쪽에 이제 가서 이제 모셔져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대각국사 묘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묘실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이곳이 이제 아마 처음에 매장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설명을 보게 되면 개성의 오간산 자락에 있는 영통사에는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승탑, 묘실, 승탑비, 진영을 모신 경선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각국사 승탑과 승탑비가 각각 다른 위치에 있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지만 최초 계획에서는 이제 경선원 앞마당에 함께 설치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선원 승탑비 자리가 풍수적으로 안 좋다는 이유로 이제 현재 승탑비가 있는 법당 남쪽 회랑 바깥 평지로 옮겼습니다. 그 사정을 보는 게 다음과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1101년에 이제 의천 스님이 입적하니까 담당 부서 주관으로 이제 답의를 마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영골은 이제 영통사 동북 쪽에 묘실을 만든 다음에 이제 박호 자신이 쓴 글로 보게 되면 이제 11월 4일 그러니까 입적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글을 새겨서 그 위에 언젠가 이제 묘실에 이제 함께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의한 부분을 어떻게 보관했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묘실에 이제 보관을 일단 1차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승탑이 제작될 때까지 한 10년, 15년 정도는 이제 묘실에 이제 보관해 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었을 겁니다. 이제 묘실터는 그 당시 이제 최자호와 정간이라고 하는 분이 잡았고요. 이 묘실터 잡는 공사 총책임은 이제 영통사 소속의 이제 스님들, 보좌 스님하고 중각원자 익현 스님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묘실인데요. 이 묘실터 조성과 묘실 하부 작업은 이제 용계 스님들 이제 300명을 동원해서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덮개돌, 이제 미온 덮개돌은 익현 스님의 감독하에서 귀법사 소속 스님 500여 명이 계곡만에 왔다. 이걸 놓고 보게 된다면, 큰 스님 같은 경우에 이제 답의를 하거나 이제 매장을 해서 육탈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걸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묘실을 구성을 해서 묘실 밑에 이제 그 승탑 세울 때까지 그 보관해 두는, 그러니까 사리를 보관해 두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천 스님의 영정을 보관한 이제 경선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천 사후 3년째 이제 1104년에 착공해서 한 10년 걸려서 이제 완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경선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지광국사의 승탑원들도 한 10년 걸쳐서 이제 그 지광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경선원 터 역시 최자호와 정관이 잡았고 이제 공사 책임을 다 이제 영통사 스님들이 맡게 되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그 경선원 공사에 이제 식량도 조달해야 되고 이제 자재도 공급을 해야 되겠죠. 목재 자재나 그 석재, 금속 자재들을 이제 공급하는 것은 이제 영통사나 그 주변의 그 스님들이 부서를 나눠서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실제 묘실 공사에 동원한 이제 스님 그 인력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귀법사 스님들이 나오는 것도 하고 이제 흥왕사 스님들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전사에서도 제가 지광국사 해린 스님의 승탑원을 조성했을 때 주변의 주요 사찰의 스님들도 많이 도와주고 신자들도 많이 도와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이제 의천 승탑은 이제 제작자라든가 제작 시기라든가 제작 과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아마도 다른 스님들의 승탑비와 같이 의천 입적 이후에 이제 곧바로 지금 그 자리에 세워졌겠는데 현재 남아있는 그 유물 조사에 따르면 의천 승탑은 이제 대부분 훼손되고 기단석하고 옥계석, 상륜부 일부 요소들이 남아있는 팔각 승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승탑 기단석에서는 이제 사리함을 넣기 위해서 지름 15에서 20cm, 깊이 20cm 원형 홈이 파여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해서 이제 고고학적 발굴 성과들을 기록을 해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사진에 보여지고 있는 경선원 앞에 있는 승탑이 이제 그걸 재현해서 설치한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그 영정을 모시는 이제 경선원 그리고 이제 승탑, 승탑비, 그 묘실이라고 하는 관계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광국사 그 해린 스님의 승탑원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조성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광국사 승탑, 해린 승탑을 보겠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크게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나뉘고요. 이제 기단부는 이제 그 지대에서 우석, 그 하층 기단부, 상층 기단부 이렇게 나뉘어지고, 탑신부는 이제 탑신석, 옥계석 이렇게 나누어지고, 상륜부는 이제 앙화, 보륜, 보계, 보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봐야 되는데, 이때 이제 뭘 중심으로 봐야 될 건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되어 있는 이제 승탑인데, 이제 뭘 중심으로 봐야 될까? 이렇게 그렇게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걸 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그 해린 승탑비와 승탑의 관계 등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봐야 되겠다 싶은 게 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보면 해린 승탑비는 이제 동쪽에 위치하고, 해린 승탑은 이제 서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린 승탑비의 그 모습하고 이제 그 승탑과의 관계를 이제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일반적 소개를 하게 된다면 이제 승탑은 6.1m 됩니다. 6m 좀 넘는 이게 장대한 해린 승탑인데요. 이제 지하에 지진국 형성의 금불상을 이제 매납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승탑을 세웠는데 승탑 역시 넓은 지대석 위에 이제 상단과 하단으로 구성되는 기단부, 탑신석과 옥계석으로 장식된 탑신부, 그다음 이제 화려한 상륜부를 세우고 전체 승탑을 지대석 내 모퉁이에 쫙 뻗은 동물 발톱으로 땅 위에 단단하게 밀착시켜 놓은 형태로 보았는데요. 유의할 점은 이제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승탑비가 이제 그 서쪽에 승탑이 있는 거죠. 근데 승탑비의 거북은 자기 등에다가 이 승탑비의 탑승과 이수를 싣고 서쪽으로 이제 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승탑 상층의 기단부 동쪽에 해린이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구름과 용의 운용이 있어서 이걸 다른 세계로 이제 옮겨주는 셈이 되는데 이 상층 기단부의 그 면석 사방의 그 8장면 그림들을 보게 되게 되면 해린이 그 입적하고 난 다음에 이른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그 극락 세계까지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쭉 보게 되는데 상층 기단 면석의 이제 사방 8장면의 그림은 해린의 이제 사후세계에 대한 그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층 기단 면석은 위아래 상층 기단 갑석과 하층 기단 갑석이 마치 이제 커튼을 드리는 것처럼 장식이 되어서 이 자체가 이제 가마를 타고 가는 모습으로 제작되어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보게 되면 이제 그 동쪽, 그 남쪽 면, 그 서쪽 면, 그 북쪽 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각각 그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상층 계단 면서 8장면은 천상세계에서 인정받는 혜린의 그 사후세계가 이제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북쪽에 왼쪽 화면이 이제 그 두 상경문 가운데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북쪽 왼쪽 화면이 혜린이 일생 동안 추구하여서 천계에서 보상받은 이제 결과 화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남면의 그 좌우에 있는 탁자와 보여 화면이 이제 왜 그런 보상을 받는가, 그러니까 혜린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업적 화면이라고 하게 되면, 이 동면과 서면은 각각 이제 본인이 사후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과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거, 그리고 이걸 안내하는 그런 과정 화면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는 스토리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결과 화면이 이제 3층 기단석 북면에 오른쪽 부조 상단에는 이제 그 동서면에서와 같이 구름 무늬가 있지만, 또 북면 좌우 부조의 그 중심 무늬는 산과 나무를 주로 그린 이제 상경문으로 되어 있고요. 사각틀 안에 얕은 이제 성곽으로 앞에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첩된 산봉우리가 가운데 경치를 이루고 있고, 또 뒤쪽 산봉우리와 산이 끝나는 부분에 이제 구름이 피어오르게 새기는 등 마치 이제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시키는 이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서면에 신선문 화면과 연결되는 북면 오른쪽 상경문은 불세계의 중심이 있다는 이제 수미산처럼 보이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에 수미산이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각을 이루어서 그 신선문이 들어가서 이제 수미산에 이걸 딱 각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신선이 이제 수미산으로 안내하는 것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 기단서 8화면 가운데 이제 마지막 화면에 해당되는 게 이제 북쪽 왼쪽에 화면 중앙에 있는 불감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불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불감 안에 인물상이 있는지는 이제 뚜렷하지 않은데, 아마도 성불을 성공하기를 갈구하는 제자들이나 후원자들이 혜린이 모셔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파놓은 불감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불굴로 설명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서면의 신선이 이제 그 이끌어가서 이제 북면으로 처음 들어오면 이제 수미산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불굴로 가는 건데, 결국 이제 그 비탑의 설계자들이 보기에 이제 혜린이 꿈꾼 이제 평생의 목표는 옥계서 북면에 이제 미륵보살 탑신석에 미륵을 모신 금당에서와 같이 수미산에서 이제 성불이었을 것이다. 이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상층 기단부에 잘 묘사를 했겠죠. 이렇게 이제 비탑 설계자는 한 방위면의 화면을 둘로 나누어서 이제 한 화면, 왼쪽과 오른쪽 화면, 또 옆 방위면과 이어지는 화면에는 이제 보편적인 예를, 다른 한 화면에는 이제 오른쪽 화면 혹은 왼쪽 화면에 옆 방위면에 이어지는 화면에 그 특수한 예를 이제 시각화해 놓은, 굉장히 그 고감도의 디자이너들이 이제 그 디자인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혜린이 성불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남면에 보여지는, 이제 동면으로서 혜린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울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남면으로 갔을 텐데, 그럴 때 이제 이분이 성불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남면 화면인데, 이제 남면 화면에서 이제 오른쪽 화면은 이제 혜린의 일생을 집약시킨 혜린 승사리를 모신 사리곤송 장면이 있고요. 이제 왼쪽 화면은 혜린의 업적을 집약한 대장경 실은 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불교사 일반에 대한 설명과 고려 불교사에서의 역할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설명할 의도를 보여주면서 제작한 그런 그 상승 기단 남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면과 서면은 이제 울령문하고 신선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동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선 대신 이제 혜린 스님이 신선이 된 혜린 스님이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면을 시작하는 화면으로서 이제 오른쪽 화면에 이제 신선, 근데 그 신선은 이제 혜린 스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해린심이라고 이제 결정할 때에는 이제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 승탑비의 귀부가, 거북이가 싣고 들어왔던 그 존재라고 해서 이제 신선이 된 해린심이 될 수 있겠고요. 왼쪽 화면은 이제 남면 사리구의 운반 화면과 연결되는 울룡이 새겨져 있죠. 이제 울룡을 통해서 이제 남면의 그 사리구로는 이제 들어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면은 이와 달리 이제 남면 대장경의 운반 보여 화면에서 이어진 오른쪽 화면에 울룡이 새겨져 있고, 이제 왼쪽 화면에 이제 신선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선이 이제 북쪽 오른쪽 화면인 수미산 상경문으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북쪽의 왼쪽 화면이자 마지막 화면에 이제 불갑이 있는, 이제 여기서 보는 성불굴에 있는 그런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면, 이제 그 동쪽 왼쪽 화면 울룡은 승탑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동면 신선, 즉 해린 본인의 요청으로서 이제 남면 사리구 화면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서쪽 울룡은 남면 대장경 보여와 사리병 탁자에 실린 해린의 승사리와 최고 업적인 이제 제작된 경판을 실은 보여를 맞이하여서 서면 신선하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화면 가득히 피어오르는 구름 속에 운용이 되죠. 목을 길게 뺀 채 몸통을 일으켜서 세운 채 비상하려는 구름 속의 동서면의 용이 똑같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비상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이제 동면의 울룡은 남면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서면의 운용은 남면의 그 대장경 보여를 이제 맞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승탑의 동쪽에 승탑비가 있다. 그리고 승탑비 비문에는 이제 말 그대로 해린 스님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승탑 동면에는 그런 일생을 보낸 해린 스님이 뭉게 피어오르는 구름 위를 걷는 부조, 그리고 이제 해린 스님과 함께 극락 세계로의 여행을 안내하는 안내자 두어 사람이 동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해린 스님의 육체의 업적은 마치 이제 구름 위에 하늘로 승천하는 듯이 울룡의 도움으로서 다비를 무사히 마친 후 남면 탁자 위에 이제 그 사리병에 이제 안치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승탑 3면에 새겨져 있는 관을 쓴 신선 역시 두세 사람의 동료와 함께 구름을 타고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서면의 신선 역시 남면의 해리를 북면의 수미산으로 안내하거나 마중하는 신선 혹은 공양인일 수가 있으나, 동면에서 남면, 서면에서 북면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생각해 보면 수미산으로 안내하는 안내자로 파악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린 승탑을 상층 기단부의 8면 해린의 입적 후 이야기하고, 탑신부 상면 사리공에 모신 이제 해린 승사리, 그리고 이제 해린 승사리와 더불어서 구축한 이제 미륵과 문수를 모신 불당, 그리고 옥계석의 사방부를 보게 되면 정유산이 소개한 빈분 내용과 더불어서 당시 이제 해린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이미지들이 여기에 이제 상층 기단 면석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린 승탑비의 사실 중심은 옥계석과 탑신석, 그 탑신 받침으로 구성된 이제 탑신부가 되겠죠. 탑신 받침은 이제 모서리를 이제 위쪽으로 빼어서 이제 매우 난립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제 옥계석도 모서리를 이제 올려서 이제 가릉빙가로 장식해 놓아서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탑신 받침 하단의 커튼은 이제 생동감 있게 끈으로 묶은 모양으로 새겨놓고, 옥계석 하단의 커튼은 이제 구슬 장식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았죠. 네. 이제 그 하나의 돌로 만든 옥계석은 그 불탑을 모방한 낙수면 형식의 청계형 옥계석인데요. 옥계석 하단은 이제 구슬 장식의 커튼으로 장식되어 있고, 옥계석 상단은 치켜 오른 이제 귀마루 끝에 옆에서 이제 가운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가릉빙가가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마 아래 강면의 중앙에는 연화대자 위에 결부자한 이제 불보살이 새겨져 있고요.
각 불보살 양옆에는 이제 화염보조와 천인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형 삼존불의 그 형태인데요. 그 가운데 윗그림을 제공한 박지영 선생에 의하면 이것이 수인이 알 수 없어서 이제 사방 불보살의 명칭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아마 이 그림을 보면 동쪽에는 이제 약사열애, 서쪽에는 이제 아미타열애, 남면은 지장보살, 북면은 이제 미륵보살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의 연구 성과로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탑신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탑신석 내 구퉁이, 구퉁이를 보시게 되게 되면 고든 대나무 3개를 묶어서 모퉁이 기둥을 이제 대신하고 있죠.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남북면에는 화면 가운데 이제 자물쇠가 달린 문이 새겨져 있고요. 양옆에는 이제 첨정 아치창이 있습니다. 동서면에서는 이제 구슬 장식이 들어져 있는 이제 첨정 아치창이 이제 2개씩 있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요. 탑신석 상단부 좌우에 두공이 있어서 마치 이제 목조 건축의 가구처럼 제작되어 있는데 탑신부를 이제 목조로 된 불전이나 불당처럼 보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죠. 그 형태가 이제 재질이 돌로 되어 있지만 그 형태가 완전히 목조 건축의 가구처럼 이렇게 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탑신부를 이제 목조로 된 이제 불전이나 불당으로 이제 보는 이유이기도 하겠는데요. 탑신석 윗면을 보게 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사각 구멍을 파고 다시 그보다 작은 원형 구멍을 파낸 사리공을 만들어서 이제 해린 스님의 승사리 아마 이 법전사에서도 이제 묘시를 만들어서 이제 보관해 오시다가 그거를 이제 그 해체시켜서 이제 사리를 모셔가지고 여기 사리공에 안치해 두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해린 스님의 그 사리는 불당 안에 이제 해린 스님을 모신 공간이 되는데 이 불당에 어떤 부처를 모신 어떤 불보살을 모신 곳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설명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굉장히 화려하게 묘사되고 있는 그 전각의 그 외면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불당은 이제 탑신석을 일단 불당으로 보게 되면 누구를 모신 불당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 이제 제가 이제 앞에 이제 해린 스님의 일생에서 본 것처럼 이제 정유산 선생이 쓴 해린 평가와 관련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북면과 동면은 이제 각각 미륵보살 그리고 이제 남면과 서면은 이제 문수보살을 시각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이제 문수와 미륵을 모신 불당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데 해린의 승사를 모신 탑신석의 불당 설계자는 이제 본체는 이제 문수와 미륵을 지금 건물로 하되 그의 이제 지붕 처마 사면에 동쪽으로는 약사, 서쪽에는 아미타, 남쪽에는 지장, 북쪽으로는 미륵을 모신 그런 형태로 탑신 모양을 선택해서 구성했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걸로 이제 지금 밝혀져 있는데, 현재는 빨간 표시에 있는 이제 사자상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잘 분실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에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여기 사자상이 왜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기단부 하층 갑석에는 이제 4마리의 사자 원각상이 있습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주 부처죠. 부처는 이제 인중사자, 또 부처의 설법은 사자후, 부처의 대자는 타자좌 이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이제 사자는 이제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죠. 그리고 이제 남한열차 승탑에는 이제 주로 이제 하대석에 이제 부처되어 있었는데 해린 승탑에서는 불황사탑이나 다보탑의 예와 같이 이제 원각상으로 이제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상대자나 불탑, 승탑, 석 등 어떤 곳에서도 이제 볼 수 없는 이제 사자 원각상으로서 이제 그 의미를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왜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해린 비문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정종 앞에서 묘법 연화경을 강의하는 해리 모습에 대해서 구름처럼 올라 궁궐 섬도를 밟고 사자좌에 앉아서 불법에 대해 강의하였다. 불법 특강에 대한 것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해린 스님을 거의 부처님과 같은 격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요 시대 때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신기단부의 8화면이 이제 해린의 사후세계와 관련이 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관련이 있다면 역시 이제 기단부 하층 갑석에 자리 잡은 네 마리 사자 원각상은 사자좌에 앉아서 불법을 설교하던 해린의 현실 세계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서 하층 기단부를 마치 이제 해린이 특강을 주로 했던 사자처럼 꾸미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자 원각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승탑 전체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이제 우석에 모퉁이 돌에 동물 발이 나오죠. 이제 지대성 네모스로 해서 네 방향으로 뻗친 채 조각해내어서 이제 해린 승탑이 지면에 매우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게 느껴지는 이제 동물 발 장식도 이제 매우 흥미로운 발상인데요. 사자자 원각성을 염두에 두면 이것이 이제 사자발로도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울룡문의 용을 생각하다 보면 이제 용발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코끼리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린 스타피 윗부분에 이제 가릉빈가와 울룡문의 용이 있다면 이제 아랫부분에는 이제 사자 혹은 이제 코끼리가 있는 셈이 되는데 저는 이 동물발이 이제 저 나름대로 하게 된다면 이제 사자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승탑 상륜부는 이제 앙화, 보륜, 보계, 보주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상륜 받침, 앙화, 복발, 보륜, 보계, 보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유 가장자리에 구슬 꿰 무늬, 그러니까 연주문이 가득 차 있는 가득 새겨진 입상형 그 앙화하고 눌린 공 모양, 평구형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복발, 납작한 형태의 보륜, 그리고 이제 가릉빈가와 영랑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이제 빨간 복에 화원 묘주 등이 심겨져 있어서 승탑 상륜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죠. 네. 근데 정말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승탑의 형태가 그 팔각 원당형이 아니라 이제 사각형으로 조형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승탑이 아니라 마치 이제 부처님 불탑처럼 이제 조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화엄종 은천 스님도 팔각형의 승탑을 만들었고요. 화장한 이후에 이제 승탑을 만들어서 이제 원주 법전사 스님들이 참조하였을 이제 영월의 절중 스님의 승탑도 역시 팔각 승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것이 이제 화장을 했기 때문에 편의상 방향을 취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본 것처럼 이제 팔각형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리공을 못 만들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화장이라고 하는 이유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스님탑 중에서, 승탑 중에서 이렇게 사각 방향으로 만든 승탑은 이제 주로 원주에만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지금은 태장동, 그러니까 여러분 태장중학교 옆에 있는 영천사라고 하는 신령스러운 샘, 영험스러운 샘이라고 하는 그런 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제 영전사지라고 하는 승탑을 얘기했는데요. 거기에 있었던 이제 새 사리탑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 나홍승탑이 이제 방향을 택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연구자들은 직원과 나홍을 석가나 가석, 정광열애로 이제 간주하려 했다라고 하는 설명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해딘승탑이 사각형을 택한 첫 번째 사유 역시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해린스님의 일생에서 봤던 것처럼 태어나실 때도 이제 입적하실 때에도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하고 부처님이 입적할 때하고 이제 징조가 같았다라고 하는 설명이라든가 굉장히 이제 사리불로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온다든가.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중앙국사 현묘탑이나 탑비를 만든 그런 그 당시 이제 그 원주 지역의 후원자들이나 개경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중앙국사를 아마도 이제 부처님과 동격으로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들도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서 이제 그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유산에 대한 이제 평가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유사는 해린의 이제 덕종대 활동에 따라서 부처가 세상에 나온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부처님이 출현하는 시기에 위대한 이름을 떨치고 자기 신이 살던 시대의 수많은 불교 현안 가운데 이제 개화정을 연구한 스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해린 스님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고려의 불교를 널리 전파하고 바른 교법을 키워 넓히고 임금을 받들여서 태평성대를 누린 인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처님과 같은 형태의 사각탑을 쓴 게 아닌가 생각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도 큰 강, 작은 강, 샘가, 연못이 이제 막 넘치는 것 같다는 것이 이제 부처께서 태어난 상사하고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감탄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정유산의 평가에서도 이제 네모 형태의 승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특이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이제 그 승탑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스님을 이제 부처로 간주하기가 이제 부담감이 없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헤딩 스탑의 디자이너들, 설계자들도 이제 이 부담감을 떨치고 싶었을 것인데, 이럴 때 이분들이 참고한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마 고려가 아닌 중국에서 이제 사각 승탑의 사례를 찾았을 건데, 그때 등장한 것이 여러분들도 한번 다 해보면 가보셨겠지만, 중국 그 시안, 그러니까 서안의 흥교세에 모셔진 방영의 현장 스님 승탑이 있고요. 현장 스님의 제자로서 이제 신라 출신의 원측 스님의 승탑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중국 제자로서 이제 규기 스님의 승탑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세 탑이 모두 방형입니다. 사각형. 이렇게 되는 걸로 봤을 때, 요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소연이 이제 화가들을 동원해서 그린 이제 현장과 구기의 영정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해린 스님의 일생에서 보신 걸 기억하실 텐데, 그때 아마 이제 현장과 구기의 영정 정보에는 그 중국의 그 서안에 모셔져 있는 이제 현장 승탑과 규기 승탑의 정보 역시 이제 수집이 됐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해린 승탑을 방형으로 구성한 것은 당시 승탑 설계자들이 해린과 해린의 업적을 현장 규기 원칙과 비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방형, 그러니까 불탑의 형태를 띤 방형의 승탑을 만들어도 별 부담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뒤로 연결돼서 이제 나홍 화상들의 그런 승탑들도 사각 승탑을 만드는 원주만의 전통도 이러한 이제 그 지성사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차, 2차 시리즈에서 해린 스님의 일생 그리고 이제 해린 스님의 승탑비, 중앙국사 해린의 승탑비를 본 것처럼 이제 세 번째 시리즈에서는 해린 스님의 이제 승탑, 현무탑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제 그 네 번째 시리즈가 남았는데요. 네 번째 시리즈는 뭐 이렇게 이제 화려하고 위대한 그런 승탑이나 승탑비를 만든 게 이게 이제 원주가 주도한 거냐, 이제 개경이 주도한 거냐 이런 생각이 이제 설명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경이 주도됐다라고 얘기해서 예전에 이제 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그 탑의 그 석질을 비교해 보면서 사용된 석질이 아마 개경 부분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그 추측하기도 하셨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할 때, 물론 이제 석질로 어느 도를 쓰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개경주도냐, 이제 원주주도냐를 따져보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이제 원주주도였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리즈, 제4탄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한과 원주 풍, 그와 이제 헤린비탑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져봄으로써, 여기에 이제 법천사 지광목사 승탑과 승탑비의 이제 마지막 시리즈를 이렇게 장식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강의를 들어주셨는데요. 이번 강의도 여러분들의 어떤 집중 어린 그런 수강 덕분에 잘 진행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시리즈를 향해서 좀 더 이제 힘차게 출발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